92회 1번이죠. 그래서 교재로 보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연도 차이밖에 없어요. 문제는 똑같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교재로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질적 특성이라고 되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피드백. 그 다음에 적시성. 그래서 1번 보시면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맞고요.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인 또는 수정. 예측 가치는 그냥 기대치예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거기 보시면 확인 또는 수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피드백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라는 건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예측하잖아요. 초반에. 그 다음에 예측한 대로 진행하다가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측이 맞다 그러면은 확인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예측이 틀렸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그 고치는 거를 피드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그 다음에 2번에 유가증권.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단기, 매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죠.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면 단기 매매나 매도 가능 중에 처리를 해야죠. 근데 거기에는 매도 가능 증권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잘 기억하세요. 3번, 4번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이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죠. 그래서 비용하고 수익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충당부채하고 우발. 그래서 충당부채 나오면 2분 기억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충당부채는 정해져 있는 곳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줄 때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퇴직금. 그 다음에 우발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발은 주석처리. 그리고 우발의 대표적인 건 소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발이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 걸리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우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주석 처리로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발 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처리요? 주석 처리. 그래서 2번 보시면 우발 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주석에 기재한다. 그래서 주석으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번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맞고요. 충당부채는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다 맞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자본.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중 자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이런 거는 그냥 컨트롤 F로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다 라고 컨트롤 F로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뭘로 푸시라고요? 컨트롤 F로. 그래서 2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맞아요. 컨트롤 F로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우리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이것도 잘 물어보니까 기억 잘 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우리 많이 풀었던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1년으로 되어 있죠? 1년이 아니고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것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6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는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있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고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거기 보시면 3번이에요. 왜냐면 최소 금액 때문에.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기회비용은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게 아니고 작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대안 중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최소가 아니고 최대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제조활동과 관련 없는 건 판매관리 활동이라고 해서 제조와 관련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제조 원가. 그 비제조 원가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를 비제조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 맞죠? T자 그리시면.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대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여러 번 써드렸잖아요.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은 손익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3번. 손익계산서 아니에요. 그리고 기말은 우리 재무상태표였죠. 네. 그거 있었잖아요. 저기 전산회계 1급 때. 그래서 기말 틀렸을 때는 어디에다 넣는다? 재무상태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8번 어렵습니다. 네. 그나마 배부법 중에선 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안 해봤어요. 왜냐면 아주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닌지라 참 연습을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 위주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상하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보조 부문이 간접이고 제조 부문이 직접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디에다가만 배분을 해줄 것이다. 직접에다가만 배분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무슨 배분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접 배분법.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요, 절단만 배분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습이니까 그냥 다 할 겁니다. 배분을.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일단 수선 부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수선이 현재 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선 보시면은 수선이 전력에다가 얼마냐 200, 그 다음에 조립에다가 600, 그 다음에 절단에다가 200인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는 없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저기는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은 저기 보조는 없다라고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원래는 100대 600대 200인데 100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800분의 600. 그러면 30만 원 나옵니다. 여기가 조립. 그 다음에 40만 원 곱하기 그 보조에 있는 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조 빼면은 800분의 200이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 요게 절단. 그래서 얘는 요 정도는 맞출 수 있게 연습을 좀 해 놓으세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연습하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수선 끝났으니까 이제 전력. 전력은 현재 거기 밑에 보시면 2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간접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은 혼자 가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전력은 현재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60대 500대 500인데 60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0분의 500. 그러면 1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이 조립.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또 1000분의 500. 여기도 10만 원. 그래서 절단.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물어본 게 절단의 총 금액 물어봤죠. 그래서 절단이 50만 원 있었고 여기 보시면 10만 원에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그래서 70만 원. 정답은 2번. 그래서 배부법 가지고 한번 배부하는 연습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개별 원가 계산. 이거 잘 나오죠. 그래서 개별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저렴한 거. 다음에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 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공정, 완성품, 한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기말제공품.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기말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기말제공품은 종합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종대량 맞고 동종대량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공정은 종합이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번 요거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T자에 수량이잖아요. 뭔 양이에요?
수량.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초가 그 다음에 요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공손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200개, 단기 착수량 600개, 완성량 650개, 기말이 50개.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그래서 공손이 몇 개예요? 100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상 공소는 완성품의 10%래요. 그러면 정상이 65개, 그러면 35개는 비정상이 되죠. 왜냐하면 공손품의 개수가 몇 개니까요? 100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다음에 11번.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 및 납부 제도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신고 및 납부 제도인데 요 신고 및 납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 및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따로따로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그 다음에 납부만 어디요? 주사업장에서 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번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고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모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본점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도 좀 잘 봐주세요. 이것도 답으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또 거기 3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만 줍니다. 근데 왜 한 부만 주냐면은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하실 거라고요? 한 군데.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요.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뭐한 거요? 틀린 것.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죠. 수출은 영세잖아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못 받기 때문에, 면제받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자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 해야만 영세율 적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면세 때문에 그래요. 면세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수정.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수정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거나 하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고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계약이 해제될 수 있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계약이 해제될 때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보시면은요.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요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처음 거를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또 보시면은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그러면 정답은 3번인데요. 처음 그 환입된 경우, 환입됐을 경우에는 작성일자는 환입된 날로 보는 거예요. 날로 적고 비고란에 기존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 계산 비고란에 처음 계산서 작성일을 적어 주시면 되신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4번 또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다음에 14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서 보시면은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우리 거주자고 비거주자 있다 그랬는데, 거주자는 영주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주할 때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했죠. 그래서 국내도 세금 내고 국외도 내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 다음에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 것만 내세요? 국내 것만.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내용 보시면 1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국외기관 중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게. 다음 거 보시면 2번 국내를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왜냐면 23시 59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거주자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주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죠. 그래서 결손금은 말 그대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예전에 손해본 겁니다. 거기 보시면 1번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놈의 예외 없이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뭐 지금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뭐 천재지변이 났다, 뭐 지진이 나갖고 오늘까지 신고인데, 막 지진 나갖고 막 땅 무너지고 막 전기 끊어지고 이러면은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죠. 바깥에 나가기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뭐가 있냐면은 뭐 천재지변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최근에 어쨌든 저기 무너진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천재지변이 나게 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예외 없이 때문에 그 말만 없으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외워 주십사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저기 뭐냐 종합소득세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네.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그래서 꼭 요거는 순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표. 일반전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저거 할게요. 신호 확인. 문제 1번 3월 21일 여기 보시면 SJ 컴퍼니의 외상 매입금 1,1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소금 600만원을 SJ 컴퍼니에게 배서 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1,100 SJ 컴퍼니.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음 600 영동물산. 그 다음에 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받으러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무슨 예금에서 지급했대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죠. 그래서 보통 예금 얼마요? 500. 요거는 많이 풀던 거니까 이런 거는 안 틀리게끔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입니다. 4월 30일. 그래서 우리 확정급여형 나오면 뭐였었어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 300. 그 다음에 보통예금 300.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확정기여형이면 그때는 뭘로 쓰셔야 돼요? 퇴직급여였었죠. 요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5월 12일. 당사는 자금 악화로 주요 매입 거래처인 상생유통에 외상 매입금 4천만원 중 3,800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4천 상생. 그 다음에 통장에서 줬죠. 3,800.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원은 뭐 받았어요?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5월 25일 거기 보시면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000원 주식수 5만 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2천만원, 2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 있고 한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일단 2억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은 발행가액이니 그 액면가액이니까 2억 5천. 그래서 원래는 5천만 원 손해 본 건데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얼마 있어요? 2천. 그리고 나머지 얼마만이요? 3천만 원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상계 처리한다 그랬죠. 이게 상계 처리입니다. 손실이 원래는 5천이었는데 기존에 이익 났던 게 2천 있었죠. 그래서 손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월 15일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호 확인 좀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을 전부 4,700만 원에 팔고 수수료 나왔죠? 이거 맞추시려면 이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 유가증권의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지금은 처분하는 경우죠. 그래서 비용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익 나면 이익에서 뭐해라 빼라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통장으로 4,700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얼마 빼고 받으셨대요? 45,000원 빼고 받으셨대요. 그래서 4,695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원래 이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짜리였어요? 5천짜리였죠. 그 다음에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304만 5천원.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비용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근데 왜 쓰냐면은 거기 지문에 수수료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수수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비용 쓰지 말아라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는 거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더하는 건데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를 4,70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손해 났으면은 손해에다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얼마를 더하셔야 되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45,000원 있죠? 그래서 결론은 손실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4만 5천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6월 13일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팔았죠. 그래서 매출의 과세 대한여.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1,650 참고하시고 7월 25일 또 보시면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에서 결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구입 시 자산처리 그러면 매입의 카과 카이마트. 그 다음에 차변에 자산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품 처리하시면 죄송합니다. 카과가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잠시만요. 제게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죄송합니다. 카과 맞아요. 제게 지금 프린터가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카과고 그 다음에 비품이 200.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카드니까 미지 급금 얼마요? 220. 무슨 카드요? 세무 카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9월 15일 생산 부문의 매입거래처에 선물을 뭐 하셨어요? 전달하기 위하여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다음에 대금 중 30만원은 즉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언제 주기로 했어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죠? 뭐 이렇게 기신지 어쨌든 거래처니까 매입에 불공 영선여. 차변에 500번대 접대비 16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 3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지 급금 135만 원. 어디요? 영선. 영선은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월 22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110만 원이 입금되어서 확인했는데 동금액을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팔았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줬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준 거 건별. 그 다음에 김길동. 그 다음에 제품 팔았죠? 그러면은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통장으로, 잠시만요. 통장으로 돈 들어왔죠?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얼마요? 110. 면 9월 28일 원재료를 사셨는데요. 원재료를 사셨는데 진행 상사에서 매입하셨대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진행여 차변의 원재료 5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0. 통장에서 1,5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 매입금 4,0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3번.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출실적 명세서 나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면 수출실적 명세서. 그래서 수출 나오면 일단은 선적일 기준이고요.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하나씩 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일기 확정이죠. 4월에서 6월. 그래서 4월에서 6월. 수출신고번호가 1304210044689X.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020년 4월 6일. 그 다음에 통합코드는 USD 미쿡. 그 다음에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죠? 그러면 선적일이 빠르니까 1150원. 그 다음에 달러는 5만 달러. 거래처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생략입니다. 근데 있으니까 넣어 주셔야죠. ABC 4. 그 다음에 1304510011470X. 그 다음에 2020년 5월 1일 여기도 USD. 그 다음에 여기에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환가일이 빠르니까 1130원에 6만 달러의 DEF4. 다음에 1306425247041X. 2020년 6월 30일. 그 다음에 CNY.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니까 175.
위안, 그 다음에 70만 위안, 1억 1,900 나와요. 그 다음에 베이징.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끝. 요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험 때 나오시면 괜찮지 않을까. 항상 나가실 때는 예. 그리고 만약에 아니요 누르시면은요, 지금 입력한 거 한 번 더 넣으셔야 돼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항상.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뭐 하시래요?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럼 작성하라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작성해야죠. 일단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부가가치세 모여 신고서. 그래서 신고서 들어오시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래서 결론은 빈 공간에다가 뭐 해주시는 거예요?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1번 항상 이게 먼저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실 때 첫 번째 매출 자료 보시면은요, 매출의 과세. 그래서 매출 과세는 1번입니다. 8억에 8천. 그 다음에 2번, 2번이 아니고 두 번째, 거기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매출의 카과. 그래서 카과는 여기에요. 3번. 그래서 5천에 500.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략적으로 보이긴 하시겠지만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꼭 문제 나오면 부가세 포함이냐 별도냐 있죠.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 어차피 조심해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과세는 매출의 뭐예요? 현과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현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현과도 3번이에요. 그래서 금액 있으면 항상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6천에 60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라고 거기 보시면 있으실 건데요. 무슨 신용장이요? 내국 신용장. 그래서 내국 신용장은 매출의 영세. 그래서 영세는 여기죠. 5번. 그래서 5번에다가 얼마 입력하시면 되세요? 천이 아니고 6천. 그 다음에 직수출은 매출의 뭐예요? 수출. 그래서 매출의 수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수출은 여기에요. 여기 6번. 그래서 6번에다가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10년 동안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했죠. 이건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면 대손세액공제에서 무슨 세액공제요? 대손세액공제에서 어음 부도 발생하면 6개월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경과하면은 내년에 하는 거예요. 내년 1기 확정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기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것만 넣으시면 돼요. 소멸시효 완성된 거. 네, 넣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 넣거든요. 대손에다가. 네, 대손에다가 얼마만 넣으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200이에요. 왜냐하면 세액 공제잖아요. 그래서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빼주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넣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입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 매입과세의 일반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과세의 일반은 10번이세요. 그래서 10번에 6억 1000에 6100. 그리고 이제 종종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냐면은요. 아까 우리 매출할 때에는 여기 자동으로 떴잖아요. 세액이. 근데 매입은 자동으로 안 떠요. 근데 왜 안 뜨냐면 여기 보시면 매출에는 100분의 10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근데 매입에는 없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 있는 거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다라는 뜻이고요. 안 써 있는 건 우리 보고 뭐해라 계산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고정자산인데 업무용 기기장치 있습니다. 그건 매입과세의 고정. 비용업용은 매입과세가 아니라 매입 불공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넣는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하면은요. 일단 여기 11번 가셔서 둘이 합쳐서 9,000에 900 먼저 치시고 9,000에 900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불공은 2번 넣는다 그래서 16번 찍고 50번 가셔서 불공이 3,000에 얼마예요? 300이죠. 그래서 3,000에 30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불공은 2번 넣는다.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 시 미완급 된 게 300만원 있으시대요. 그래서 여기 미완급 세액 요즘에 몇 번 넣었었죠. 미완급 세액 가셔서 300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정상적으로 수취했는데 뭐 하신 게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은 매입 과세의 일반이세요. 매입 과세의 뭐요? 일반. 근데 뭐 하셨다? 누락하셨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 38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시냐면은요 1000에 10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치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무슨 전송이요? 지연 전송.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지연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연하라는 말 없었죠. 지연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늦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늦게 했으면은 국가에서는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연 전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연 전송 가셔서 금액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얼마 넣으면 되죠?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500.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 안 했던 가산세가 시험에 나오면은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요 공급가액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었던 거 중에서 납부세액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다 공급가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요. 문제 4번 결산. 그래서 결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산 보시면은요.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자동, 4번 자동, 5번 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구하셔야 돼요? 가산세 구해야죠. 그래서 가산세 한번 또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1번 결산, 자동 결산, 수동 결산 먼저 구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꽤 많이 설명을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반반씩이죠. 그러면은 1000만원이니까 올해 반 내년에 반이죠. 그래서 먼저 줬다 성급비용 500, 그 다음에 뭐 먼저 줬어요? 보험료. 그리고 제가 헷갈리면 이렇게 반반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씩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면은 뭐 하시라 그랬어요? 증가시켜라, 감소시켜라? 감소시키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두 번째. 2020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2억 곱하기 3% 곱하기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1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9월이니까 9, 10, 11, 12. 그래서 12분의 몇이에요? 4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12분의 4, 그 다음에 계산기가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2억 곱하기 3% 나누기 12기 곱하기 4하면 200 나와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돈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돈 빌렸으면 이자 줘야 되죠. 이자 비용. 근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은 돈 줬다라는 거는 없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20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런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또 보시면은요. 보시면 3번은 자동 결산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원재료가 150이 있는데 194만원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러면 우리 회사 겁니다. 그래서 194만원에서 34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630, 그 다음에 제품은 650 더하기 위탁 판매 용도잖아요. 그러면 수탁자들이 보유 중이랍니다. 그러면 아직 안 판 거예요. 그래서 650에다가
485 더하면은 1135만 원이 되시죠?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4번은 그 다음에 여기죠. 입력해야죠.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1월에서 12월 보시면 일단 기말원 재료가 아까 얼마였었냐면은 저기 344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63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1135만 원.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가셔서 대손삼각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프로예요 지금? 외상매출금 1%죠? 그래서 1% 확인하고 쓸데없는 거 지우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정액법 씁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인데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잔존가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월달에 그 다음에 5월달에 밑줄 치시고 저기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월할 균등 상각.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취득원가가 3천, 그 다음에 빼기 빵,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5년, 그 다음에 5월달부터니까 올해가 8개월이에요. 그래서 12분의 8까지. 그래서 월할 상각 나오면 저거 하란 얘기예요. 몇 분의 몇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8 하면 400 나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일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게 가장 쉬워요. 컨트롤 F 영어권 치면 한 번에 가잖아요. 얼마요? 4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문제 5번 원천 징수.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저거죠. 급여 자료. 그래서 여기 인사급여에서 급여 자료 하시고 그 다음에 수동공제에서 보시면 첫 번째 기본급 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거는 상여 부, 그 다음에 직책 여, 월차 부, 그리고 비과세는 꼭 거기 밑에 보셔야 돼요.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니까 여.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엽니다. 그 다음에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돈 따로 주면 안 돼요. 시내 교통비는 시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대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녁은 돈 줘도 돼요. 그 저녁은 음식을 제공해도 됩니다. 근데 뭐는 안 돼요? 점심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주고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이 연장 근로수당인데요. 거기 별도의 얘기가 없고, 이분 무슨 부죠? 연구원이죠. 예, 여기 밑에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만 되니까 여기를 불호해 주시고, 밑에 과세에다가 연장수당. 그 다음에 기업 연구소 연구보조비인데 이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비과세. 기업 연구소 연구보조비, 여기에서 뭐 누르라 그랬죠?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연구 쳤더니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있죠? 네, 모르는 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네, 이게 가장 맞추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됐으니까 나오시고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 거예요? 이거 10월 10일인데 저거 잘 보셔야 돼요. 9월분에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9월 달 거를 몇 월 며칠 날 주는 거예요? 10월 10날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귀속연월은 9월이고요. 지급연월은 10월 며칠이요? 10일. 그래서 이렇게 9월 달 걸 10월 달에 월급 주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부분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김현철 씨 가셔서 250에 30에 15에 30에 20에 30. 그 다음에 연금이 146 25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104 970, 장기요양이 10 750, 고용이 26. 그 다음에 소득세가 110 430 11040. 그래서 여기 밑에 꼭 확인하세요. 409 400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 3340 560도 맞나 틀리나 꼭 체크하십시오. 거기 제일 밑에 써있긴 하죠. 비과세 요건이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자, 여기로 이제 들어와 주세요. 원천징수. 근데 요거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다 9월이 아니에요. 귀속은 9월이고 지급기한은 10월입니다.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 한두 번씩 꼭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전월 미완급 세금 얼마 있대요? 18만원 있대요. 그래서 여기 전월 미완급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18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아까 그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9월에서 10월 넣는 거, 요런 문제는 이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넣는 거, 뭐 전월 미완급이야 워낙에 시험 때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큰 문제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2020년 6월 1일 입사한 최민국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와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근무지를 반영한 후, 그래서 전 근무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넣고, 그 다음에 월세주택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그래서 요거 먼저 할게요. 급여 자료래네. 연말정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몇 번이요? 4번 102번 치시고 소득명세 가셔서 주 안전양회. 그 다음에 안전양회 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1486 0612
2020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급여가 1800, 상여가 200, 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건강보험이 785, 그 다음에 장기 요양이 496, 고용보험이 134, 국민연금이 960,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요건 결정세액 넣는 거예요. 그래서 245, 876, 24587.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어딜 보시면 되냐면은, 거기 내용 중에서 요걸 보셔야 됩니다. 어딜 보셔야 되냐면, 결정세액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현금무지에서 114만 5,326원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해봤더니 24만 5,876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 돌려준 거예요? 89만 9,45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45, 876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국가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세하러 가겠습니다. 월세 제일 밑에 있으니까 월세는 가장 마지막에 볼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보험료. 그래서 자동차 대고 저축성은 무조건 안 됩니다. 저축성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일단 여기에요.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반 있죠? 그래서 일반에서 75만원 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의료비. 치료 목적 허리 디스크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여도 돼요. 왜냐면 무슨 공제 가능하다고요? 이중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됩니다. 그래서 저기 허리 되고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은 안 돼요. 무조건 치료라는 문구가 붙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시력보정용 안경 되는데, 시력보정용 안경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1인당 50만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가셔서 거기에다가 본인 있죠? 그래서 본인 칸에다가 거기 보시면 360에 5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세요? 410만원. 그래서 50만원만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교육비 보시면 대학원 돼요. 대학원 본인만 가능. 영어학원 안 돼요. 업무 관련성 있어도 학원비 안 됩니다.
근데 말 나올까봐 아예 안 되게끔 만든 거예요. 예, 업무 관련이 뭐하다,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예 사람들이 덜 틀리겠죠? 참고하시고 다음에 여기 어디 갔냐, 교육비 가셔서 본인에다가 본인만 대학원 된다 그랬죠? 1,000만원. 다음에 기부금 종교단체 되고요, 종교단체 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부금 가셔서 어떻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종교단체에 가셔서 300,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가셔서 10, 신용카드 허리디스크는 되는데 회사에서 쓴 건 안 돼요. 이중공제라. 그래서 2,600만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참 불편하게 잘 냈어요. 208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30. 그 다음에 공연관람 얼마요? 12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뭐 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따로따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다가 2,60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에다가 208만원, 그 다음에 여기였었죠. 어디 갔냐, 도서 공연 가셔서 얼마였어요? 12만원, 대중교통 3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월세. 그래서 월세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 임명의 인부자 631124165498. 그 다음에 유형은 다가구, 계약 면적은 5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연간 840. 끝.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몇 분이냐? 5시에 5시에 그 어저께 저희 마지막 시간에 풀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남은 것도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지금 보면 매입만 잘못된 거잖아요. 매입 부분일 때는 매입 관련 가산세는 총 이거예요. 뭐냐면 매입 과세에서는 이중공제하고 과다환급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연수치, 지연수치 가산세라고 있어요. 이거 빼놓고는 가산세 없어요. 그래서 가산세 매입 관련된 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 관련된 거 안 하면 땡큐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더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매입은 오히려 국가에서, 왜냐면 매입이 많으면 세금 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누락해 주시면 국가에선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세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빼놓고는
메인만 나왔을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잠깐 하셨다가 5시부터 보겠습니다.